다소 혼조된 매크로 지표, 또 그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이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특히나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다우지수 0.95% 그간 쉴 새 없이 달려온 만큼 오늘은 약간의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S&P 500 역시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나스닥은 오늘 빅테크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0.21%. 그동안은 나스닥이 약간은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 내에서의 자금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오늘 이전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내보자면 다우지수가 상당히 선방을 했었죠. 헬스케어와 또 금융주들, 에너지주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불을 보였었는데 이 때문에 오늘은 이런 중소형주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다시 한번 오늘은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에너지주들과 전반적으로 산업재도 오늘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M7 종목들은 혼조 양상을 보였었죠. 그런 만큼 오늘은 메탈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이 상승불을 보다 강하게 켜고 있는데 구글이 약 2%대 강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도 0.93%. 밤사이에 H200칩 관련 노이즈들이 다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17%, 테슬라도 오늘은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작년이 계속해서 M7 빅테크가 한 해를 주도했던 그런 양상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M7과 나머지 중소형주들과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매수세가 활발하게 도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만든 세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우선 밤사이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고용만 하더라도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우선 고용은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고용은 두 가지의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민간 업체 ADP에서 발간하는 지표죠. 12월 ADP 민간 고용. 12월 실제치가 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물론 11월 달이 워낙 부진하게 나와서 11월 달은 2만 9,000명 감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 대비해서는 확연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4만 7,000명이 증가했어야 됐는데 4만 1,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니 거의 예상치를 13%가량 밑돈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미국 경기에서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조업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대부분의 고용 증가는 중소기업 측에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순고용 증가는 2,000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대기업 중심으로 보자면 이게 상당히 고용이 둔화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죠. 졸치 보고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11월 실제치가 710만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예상치인 764만 건을 확연히 밑돌 뿐만 아니라요. 10월 당시에 이 실제치 같은 경우에도 발표 당시에는 767만 건으로 다소 견조하게 나왔지만 이번에 11월 발표와 더불어서 나온 조정 양상은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4만 건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역시나 우리 예상보다도 고용이 많이 약했구나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고요. 신규 채용이 둔화된 점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해고도 함께 감소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살짝 약간은 균형을 맞추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파고들고 보자면 대규모 감원보다는 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기업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구나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고용 속에서 그래도 시작에 약간의 상승세를 더해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좋은 업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 ISM 서비스업 PMI가 54.4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인 52.2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요. 10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휴 시즌 덕분에 신규 주문도 크게 늘었고요.
고용도 7개월 만에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인데 이 물가 상승 속도 역시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나스닥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안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장에 안심을 더해준 것이죠. 이어서 베네수엘라발 관련 이슈도 시장의 하방을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로부터 최대 5천만 배럴의 원유를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 부분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됐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하락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소식이죠. 우리 돈으로 치자면 자그마치 28억 원에 해당하는 상당의 이런 원유인데 이 때문에 당분간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을지 저와 함께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구글입니다. 오늘 장중에 약 2%대 강세를 보여줬었던 구글이죠. 이 엔트로픽, 대표적으로 구글이 키우고 있는 AI 파트너사죠. 이 엔트로픽이 벌써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4개월 전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껑충 기업 가치가 뛴 건데 이런 막대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중이라는 소식이 구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건 스탠리가 AI와 애저의 마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꼽힐만 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목표가를 650달러로 설정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직 35%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아마존을 2026년 올해의 탑 아이디어로 선정하면서 클라우드 가속화, 클라우드에 대한 이 선정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또 리테일 부문에 있어서의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가 아마존에게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이 세 가지의 M7 종목들의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알파벳입니다. 2.5% 상승으로 오늘 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아마존 0.29% 장중 내내 계속해서 이 강보합권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은 이 상승세를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1.07% 견조하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 메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라는 한 언론이 엔비디아가 춘절 전 2월 중순이죠. 이 춘절 전에 중국의 수출을 다시 한번 재개하기 위해서 H200에 대한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노이즈가 될 만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바로 더 인포메이션에서 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을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아직 중국 정부가 확실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 수입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만큼 이게 구체화될 때까지는 약간 주문을 넣지 말고 대기하라. 이런 느낌의 그런 속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을 더 많이 받았었던 엔비디아고요. 또 젠슨 황 CEO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남긴 적이 있죠. 이 H200 칩의 수입을 재개하게 되는 그 시점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문에 대한 신규 주문에 대한 이런 양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안도 매물이 나왔던 엔비디아였고요. 오늘 상승 흐름으로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 계속해서 4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흐름이 출렁거리고 있죠. 밤사이에 HSBC에서는 주가가 7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재확인했고요. 또 목표가로 131달러 상당히 낮은 이런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중국 모두에서 현재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양상을 겪고 있고 또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 점이 현재 테슬라의 이런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이어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2022년 메타의 공개 서한을 보냄으로써 메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끌었고요. 또 대규모의 주가 반등을 이끌었던 전설의 인물이죠. 이 얼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사실상 메타를 살린 행동주의 투자자 이렇게도 불리는 엄청난 인물인데 이 인물이 메타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이 브래드 거스트너는 엔비디아와 또 TSMC 이런 관련 AI 인프라 기업들에 오히려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면서 메타는 더 이상 AI 시장에 있어서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보내는데 과연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오늘 1%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H200칩 관련해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지만 시작은 우려보다 기대감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0.36%. 요새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출은 상당 부분이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죠. 이 때문에 과열 논란과 고평가 우려가 여전히 이 테슬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의 주가입니다. 1.81%. 역시나 이 거스트너의 메타의 주식을 정리했다라는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특징주들 바로 보고 가시죠. 가장 먼저 퍼스트 솔라. 우리가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죠. 이 제프리스 측에서 수입 제한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퍼스트 솔라 측에서 사업 전략을 부적절하게 짰다라면서 이 퍼스트 솔라에 대한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고요. 목표가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조정받은 퍼스트 솔라였고요. 게임스탑, 원래는 비디오 게임 업체지만 우리에게는 밈주식으로 상당히 알려진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오늘은요, 실체가 있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 시총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이걸 만약에 달성했을 시에 CEO 보상 패키지를 지급하겠다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했는데 테슬라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와 상당히 비슷한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스탑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움직임을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이 파킨슨병 관련 신약 후보 물질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라일릴리가 현재 10억 달러의 인수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덕분에 오늘 일라일릴리 역시 약 3%에 달하는 상승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과연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바로 보시죠. 퍼스트 솔라는 10% 이상 급락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게임스탑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은 밈주식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3% 강세로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일라일릴리 호재 소식에 36% 급등하면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가지의 이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볼지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방산기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발표를 내놨습니다. 방산기업들의 현재 이 방산 관련 물품들 제조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방산기업들의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굉장히 섬찟한 발언을 남겼는데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들이 약 2%에서 3%가량 조정받았는데 차트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가장 먼저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늘려갔습니다. 4%대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4%대 약세. 또 마지막으로 봤었던 세 번째 방산 기업이죠. 노스롭 그루먼 역시 약 5% 이상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 기업들 전체에 대한 이런 하락 발언이 주요한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매크로 지표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WTI 1.7% 추가 하락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레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벌써 배럴당 56달러 선이 위태위태한데 좀 전에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최대 28억 달러 규모의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데 합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1,450원 선을 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밤사이에도 강달러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450원 밑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유로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탓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1.7%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올해 전망이 상당 부분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비트코인입니다. 많게는 19만 달러에서 최저 수준으로는 10,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양극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가격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비트코인 9만 달러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4,500달러 선 역사적으로 최고가를 재돌파한 뒤에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 또 이어서 금 투자 펀드에 대한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금 가격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밤사이에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탓으로 다시 한번 미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대 지수 종가 흐름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중소형주들의 부진에 0.94%, 새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하락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역시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오늘 M7들, 특히나 구글이 약 2%, 엔비디아가 1% 강세를 보였었죠. 덕분에 0.16% 상승하면서 오늘은 M7이 승기를 잡아갔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